네, 안녕하세요. DS1TUB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 혼자 모두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항상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퇴근 후에 틈틈이 혹은 쉬는 날, 휴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만큼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분발을 하고 아마추어 무선 세계로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는 방법하고 무전기를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록 후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또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무선사가 되는 방법, 자격 취득 방법과 무전기 구입하는 방법, 자격증 등록, 자격증 취득 후에 무전기를 구입을 하시고 무선국을 개국을 하시는 것까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요, 제가. 커피를 좀 줄여야 되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제가.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은 4급과 3급 전화급, 그 다음에 3급 전신급, 2급, 1급 이렇게 총 5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1급까지 올라가셔도 되지만 시험을 통해서 바로 1급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험이 어렵죠. 1급까지 가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실 것도 많아요. CW에 관련된 것도 하셔야 되고 전파법, 전파법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최근에 초보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4급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4급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4급 아마추어 무선 자격 취득은 현재 무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의 소정 교육을 이수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파법규와 통신보안, 무선 설비 취급 방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들어보시면은 아마추어 무선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교육 시간에 꼭 경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증이 발급이 된 후에 본인의 거주지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임들이 사실상 많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지금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또 저 또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강습회 일정이라고 있어요. 현재 여기 강습회 일정은 로그인 안 하시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습회 일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강습회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강습회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12월 달 거는 끝났고요. 12월 26일에 끝났고 내년 1월 강습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보니까 1월 8일 날 경남본부하고 대전광역시 본부에서 4급 아마추어 무선 강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 날은 서울 4급
서울하고 경남 본부에서 4급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경기 본부에서 강습회가 있고 인천 본부에서도 강습회가 있고 15일 날은 경기 본부, 서울, 대구, 인천 본부에서 다 강습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강습을 받고자 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강습회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현재 저는 이제 제 거주지가 이제 인천이 가까웠거든요. 네, 서울은 좀 멀고. 근데 저 역시 이제 인천 본부에서 강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현재 인천 본부 81기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강습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5일 날 4급은 하루만 교육을 합니다. 네. 아마추어 무선기사 강습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4급 사단법인 아마추어 무선연맹 인천 본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월 1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총 8시간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8시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세오계로 25 3층 인천본부 제2강의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 방법 4급 강습회 수강료가 있어요. 소정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습 수강료 14만 8천 원이고요. 이 14만 8천 원에는 자격증 발급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되고 현금 결제도 되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인천 본부장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기간은 12월 21일부터 1월 11일까지 고요. 신청 기간 요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이 준비물은 자격증에 이제 올라갈 본인 사진, 그다음에 협회에 등록될 본인 사진에서 반명함판 사진 한 장. 반명함판 사진 한 장, JPG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 지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습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보호자 동반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 문의처는 인천본부 HL0 IHQ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인천본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인천 본부장님께서 친절하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인천 본부에서 강습을 받고 지금까지도 인천 본부에 소속은 아니지만 제 거주지는 아니지만 인천 본부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천 본부장님은 이제 강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지만 또 이제 인천 본부장 역할도 하고 계시고 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단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제 거주지 지역 주변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전국에 지역 본부가 있고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많은 강사분들도 있고 각 지부의 각 본부의 본부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엄청난 베테랑들이세요. 엄청난 베테랑들이어서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궁금사항이 있으면 본인 거주지 주변에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급 아마추어 무선 자격증을 획득 후에는 공급 전력 10W 이하의 무선 설비, 즉 출력이 10W 미만의 무전기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30M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 VHF 145MHz, UHF 430MHz, UV 무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스보는 통신이
사용을 못 하십니다. 모스보 통신을 하시려면 3급 전하급도 아니고 전신급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격증을 획득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무전기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무전기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무전기의 구입 방법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모이는 카페 혹은 뭐 중고 매물이 거래가 되는 그런 카페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고 무전기의 구입을 저는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중고 무전기를 구입하시더라도 그 무전기의 특성과 무전기의 연식에 따라서 좋은 매물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중고 무전기를 잘못 사시게 되면은 허가 없이 사용되는 그런 불법 무전기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품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파시는 분도 잘 몰라서 그냥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거보다는 파시는 분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고 무전기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니까 그런 약간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무전기의 구입은 처음에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판매 중인 국내 정식 등록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국내 정식 등록 제품의 가장 장점은 처음 하시는 분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것과 5년마다 매 5년마다 받아야 되는 중공검사가 면제입니다. 해외 직구는 매 5년마다 중공검사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그 중공검사를 받으실 때 수수료 또한 발생을 합니다. 현재 아마추어 무선용으로 등록되어서 정식 등록되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현재 아마추어 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은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MIT 9800,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MIT 9800 하나밖에 없고요. 업무용으로 등록이 돼서 유통되고 있는 알린코사의 제품 뭐 CRX5나 이런 것들, 뭐 알린코 DJ5 이런 것들, DMR 무전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업무용 무전기로 형식 승인이 난 거니까 구매 후에 해외 직구 무전기와 동일하게 중공 검사를 또 한번 받아서 아마추어 무선용으로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 또한 이제 개인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구입을 하신 구입처에서 대행을 해주기는 하는데 중공 검사가 면제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정확히 알고 구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식으로 아마추어 무선으로 등록돼서 유통되는 무전기가 많이 있지가 않는데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MIT 9800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콤사의 ID51 플러스 2라는 제품 또한 국내 정식 등록 유통돼서 판매 중인 제품인데 이 무전기 자체는 굉장히 가격이 좀 고가의 무전기죠. MIT 9800이 현재 다나와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15만원 선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ID51 아이콤사 제품 같은 건 현재 60만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제품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MIT 9800만 가지고도 일상적으로 아마추어 무선 활동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MIT 9800을 구입하셔서 무전기 조작법이라든지 무전하는 방법 등들을 숙달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시면은 그때 이제 아이콤의 ID 51 플러스 2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제품들을 고가의 제품들을 이제
구입하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해외 직구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해외 직구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 직구 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국내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때 국내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범위 UV, 네, 요거는 1급, 2급, 3급, 4급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국내 주파수 범위는 VHF 144에서 146MHz, 그 다음에 UHF 430에서 440MHz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파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주파수 범위보다 넓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에 맞게 주파수 묶음이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에 맞게 세팅을 한다는 거죠. 세팅을 하셔서 준공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파수 범위와 동일한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일본, 네, 일본 내수 제품과 유럽 수출형이 동일한 제품이고요. 동일한 주파수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아쉽게도 저희가 한국 주파수 범위보다 레인지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주파수 묶음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서 준공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본 현지 가격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소비자가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공장 출시, 그러니까 제조사가 판매를 해서 소비자가 가격을 붙인 그 가격 그대로 거의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유럽에 수출하는 모델은 그래도 조금 가격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에 들어갈 때 부과된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유로가 결제 금액이면은 세금을 뺀 금액을 실제 저희가 구매할 수 있죠. 90유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세금을 빼줍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무전기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150불이 넘으면 200불이죠. 지금 200불이에요. 200불. 네, 200불로 알고 있습니다. 200불. 그게 배송비 포함, 전체 무전기 금액과 배송비 포함 200달러가 넘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전기는 부가세와 관세가 있는데요. 일단 무전기는 해외 직구한 무전기는 관세는 면제입니다. 부가세 10% 정도만 내면 되는데요. 이게 역시 무전기 실제 구입 가격과 운송료 포함해서 200달러가 넘지 않으면은 부가세 또한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영국 같은 데서 물건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세금도 면제 받으시고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죠. 유럽의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만큼 다양한 무전기가 구매하기가 어렵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처럼 다양하게 물건을 팔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 선택에 굉장히 제약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만큼 다양한 무전기를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선택 폭이 아주 넓습니다. 또한 가격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파수 묶음을 위해서는 별매로 모든 무전기가 별매예요. 이런 거는 그 USB 케이블은 별매입니다. 주파수 묶음을 하기 위해서는 USB 데이터 케이블을 별매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을 제조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전기 현지 가격 자체가 저렴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고 다양하지만 USB 케이블과 프로그램
구입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또 그렇게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기타 자체 행사 기간에 세일 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말씀드리면은 주파수 묶음이 모든 무전기가 데이터 케이블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모든 무전기가 주파수 묶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이는 중국산 무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무전기들도 브랜드 무전기들이 모든 무전기가 주파수 묶음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제품들은 무전기 자체에서 펑션 키를 치고 들어가서 모두 1, 2, 3로 변환을 해서 알린코 무전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중국 브랜드지만 메이저 브랜드인 레티비스도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사실상 데이터 케이블과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모두 펑션 키로 모두로 해서 해당 국가의 존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무전기는 상당히 괜찮은 무전기입니다. 네. 알땡이나 이런 데서 중국 제품 무전기를 구입하셔도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자체가 다 주파수 범위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파수 묶음은 필수고요. 제품 구매 시에 데이터 케이블은 별도 구매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범용 프로그램, 취프라든지 이런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 반면에 전용 프로그램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확인 후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들은 단자가 2핀짜리 중국산 무전기들은 보통 캐노드 타입의 2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캐노드 타입의 2핀이라도 제조사마다 호환성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전기 구입하실 때 반드시 데이터 케이블을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또 중국산 제품 역시 모든 제품이 주파수 묶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중국산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주파수 묶음 후에 중공검사를 과정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스프리우스, 불용파. 어느 일정치 이상의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잡파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모든 무전기는. 4대 메이저 브랜드들은 그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스프리우스가 강력하게 반사가 되진 않지만 중국산 무전기들은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발생이 돼서 중공검사 자체가 되지도 않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산 무전기를 구입하실 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구입과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네,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도 소비자 당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요. 올바른 제품의 선택과 올바른 아마추어 무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구입은 소비자의 몫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와 해외에서 무전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자격증도 발급 받으셨고 그 다음에 무전기도 구입하셨으면은 이제 등록을 하시고 무선국 허가를 내서 개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급 면허도 발급 받으셨고 무전기도 구입을 하셨으면은 이제 무선국을 개국을 하셔서 CQ를 날리시면 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전자민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 네. 요거 이제 로그인 후에 하셔야 됩니다. 네.
로그인 후에 하셔야 되고요. 민원 신청하기를 신청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08번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아마추어국, 네,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 아마추어국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무선국 개국 허가 신청하는 란이 있는데요. 신청서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다 기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신청 구분이 개인이냐 가족이냐 단체인데 개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목적 아마추어 업무용, 이게 다 기록이 여기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선국 종별 아마추어국, 그 다음에 통신사항은 아마추어 무선에 관한 사항. 네, 뭐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기간은 본인 거주지 관할 기간. 네. 경기 북부하고 서울 북부는 서울 전파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 예, 각 지방에 여기 딱 클릭을 하시면 관할 기간에 클릭하시면은 강릉, 광주, 대구, 대전 뭐 이렇게 쭉 해서 본인 거주 지역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필드에서 운영자, 예, 본인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요. 자격 종별에 클릭하시면은 본인이 획득한 자격 종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4급 아마추어 무선 기사, 예, 본인이 하신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술 자격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동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의 면허증에, 네, 뭐 무선 종사 기술 자격, 네, 이렇게 보면은 있죠. 네, 자격 번호, 네, 자격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설자와 관계, 본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첫 번째 장치 내역 이렇게 돼 있죠. 장치 구분은 주장치가 맞고요. 통신 방식은 1주파 단신 방식. 네. 1주파 단신 방식 아마추어고 자동으로 이거는 채워지는 거니까 확인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인증 여부는 인증기기. 예를 들어서 MIT 9800이나 뭐 아이콤 ID51, 네. 민영정보통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를 사셨다. 그럼 그거는 인증이 된 거니까, 네, 인증기기죠. 이제 뭐저 보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인증서, 지난번에 제가 보였다시피, 네, 민영정보통신 MIT 9800을 사면 이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에 보면 있어요. 요거 인증기기니까, 네, 인증기기를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해외 직구한 비인증기기, 준공검사가 필요한 비인증기기다 그러면 비인증기기란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기기 선택하시고 적합성 평가 번호가 있어요. 네, 여기를 이제 그 돋보기를, 네, 클릭을 하시면은 팝업 창이 떠요. 팝업 창이. 팝업 창이 뜨면요, 여기에 적합성 평가 무선 기기 내역이 쭉 뜨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수입했던 회사들, 정식으로 유통됐던 제품들에 대한 리뷰가 쭉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 마시고, 기기 인증 번호나 기기 명칭을 쓰시면 되는데, 기기 명칭을 한번 뭐 MIT 9800 이렇게 MIT 9800이라고 치시고 검색을 한번 하시면은 검색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적합성 평가 무선 기기 내역에서 인증 번호가 있고 제조 사명, 그다음에 기기 형식, 네, 그다음에 명칭 MIT 9800 이렇게 나오죠.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딱 선택하시면은 적합성 평가 번호, 제조 사명, 기기 명칭, 기기 형식까지 쫙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기기 일련번호 중복 검사, 네, 여기다가 중복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기가 새 제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누가 그 전에 등록해서 사용한 게 아니니까 중복 검사에서 통과가 되는데, 누군가가 새 제품인데 이거 뭐 중고 제품으로 속여서 팔면은 여기서 이제 기기 일련번호가 중복이 돼서 이제 확인이 나옵니다. 기기 일련번호를 보시는 거는 무전기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기기 일렬번호가 S-N, SN 시리얼 넘버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리얼 넘버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산 제품의 구입 시 가장 큰
문제가 이 뒤에 시리얼 번호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무슨 해적판도 아니고. 이런 형식 번호라든지 중국 내에서도 무슨 적합성 평가를 받고 뭐 그랬을 텐데, 제조사와 뭐 이런 거에 아예 없는 스티커가 없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 기기를 사시면은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시리얼 번호 스티커를 좀 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뭐 그냥 뭐 아무 숫자나 적혀 있는 걸 막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건 등록 자체도 안 되고 완전히 소위 말해서 완전히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번호를 한번 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거 시리얼 한번 이렇게 쭉 치고 중복 검사를 누르시면은, 저는 이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니까 등록돼 있는 제품이라 나오겠죠. 이제 등록이 안 돼 있는 제품은 중복 검사를 누르시고 등록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면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전파 형식에서는 검색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돋보기를 딱 누르세요. 네, 돋보기를 딱 누르시면은 전파 형식, 그 다음에 이게 FM 무전기니까 제일 처음에 상단에 있는 FM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 형식 번호가 16K0F3 EJN, 이게 전파 형식 번호예요. 네, 전파 형식 번호고요. 이게 FM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 52메가, 145메가, 435메가, 1.28GHz, 2425GHz. 이게 다 FM 주파수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2번 145메가대, 435메가대, 2번, 3번 체크박스 하시고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칸 주파수에 145 송수신, 435 송수신 나오고요. 안테나 공급 전력 5W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 안테나기의 내역에서는 안테나 형식은 헬리컬입니다. 헬리컬. 네, 헬리컬. 이것도 역시 돋보기를 딱 누르시면은 나오고요. 아니면 영문으로 HELICAL, 헬리컬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무전기를 구입하실 때 들어있는 요런 안테나, 요 헬리컬 타입의 안테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헬리컬 타입의 안테나입니다. 요게 헬리컬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용장치 안테나계 불러오기 1번 장치 MIT 9800, 네, 선택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필드 작성하실 때 별표, 빨간색 별표, 인증 기기 여부라든지 설치 장소, 관할기가 이렇게 별표, 빨간 별표가 있는 거는 모두 다 채우셔야 돼요. 네. 만약에 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이, 문의를 하시면 되죠, 문의를. 네,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문의를 어디다가 하시냐면은, 전자민원 신청하시는 데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다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서울전파관리국, 관할지역, 여기다 문의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음 누르시고요. 수수료 결제하시고 민원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인증 기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 검사가 필요 없고 2주 최장 처리 기간이 2주예요. 네, 2주 안에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이제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일로 기준으로 해서 2주 후에 무선국 개설 허가가 나옵니다. 무선국 허가증, 그러면 이렇게 무선국 허가증이 나오겠죠? 네, 무선국 허가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허가 번호, 허가 일자, 그 다음에 뭐 준공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설치 장소, 그 다음에 본인 거주지 집, 그 다음에 호출 부호 까지 딱 이렇게 부호가 나옵니다. 호출 부호가. 이제 무선국 허가증. 그러니까 이게 무선국을 개설했다. 핸디를 하나 가지고 집에서 하면은 여기가 무선국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국으로 운영하는 본인은 무선국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출 부호를 통해서 무선을 할 때 상대방을 부를 때 국장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국이 됩니다. 무선국. 무선국이라 해서 무슨 뭐 엄청난 큰 방송국 장비를 가지고 안테나를 가지고 하는 거만 무선국이 아니라 5W 네, 핸디를 가지고 무선을 하고 해도 무선국이기 때문에 무선국 허가증이 나오는 겁니다. 개설이 이제 무선국이 개설이 된 거고요. 이제 무선국을 운영해도 된다는 허가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치 장소, 사실상 이 핸디는 이동형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사실상 좀 무의미한데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설치 장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출 부호가 이제 부여가 받게 되죠. 호출 부호가 이제 호출 부호가 있어야지 이제 실제 무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호출 부호가 부여받게 됩니다. 저같이 이제 DS1, TUB, 델타 시에라 1, 탱고 유니폼 브라보. 네. 이 포네틱 코드도 다 외우셔야 돼요. 네. 무선에다가 대고 DS1, TUB 네, 이렇게 무전하는 게 아니고 델타 시에라 1, 탱고 유니폼 브라보. 그러니까 약어, 통신 약어를 사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자명, 제 이름,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렇게 나오고요. 무선 종사자 자격 해서 이렇게 뭐 4급이면 4급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식, 무선국 허가증 별표 첨부 해서 뒷장에 보시면은 허가 번호, 무선 기기 명칭 해서 주장치, 형식 MIT 9800 뭐 해서 5W 쭉 돼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추가로 등록된 무전 기기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받으시면 되고요. 결국은 무선 종사자 기술 자격증, 네, 무선 종사자 기술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첩 형식과 이런 카드, 네, 카드 형식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둘 다 선택을 해서 발급 받으셔도 되고 하나만 받으셔도 되고. 네, 근데 좀 이게 좀 뭔가 폼 나지 않나요? 카드보다? 네. 여기 보면 대한민국 뭔가 여권 같기도 하고 뭔가 국가에서 엄연히 발급해준 정식으로 발급해준 기술 자격증이에요. 네, 기술 자격증. 이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록 4급 면허일지어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네, 무선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와 무선국 허가증, 네, 무선국 허가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무선 기기를 등록을 한다.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추가로 무선 기기를 등록을 한다. 해외 직구의 무전기를 등록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준공 검사를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준공 검사를 신청하는데 그때는 이제 추가 이게 아니라 무선국 변경 신청을 해야 돼. 변경. 그러니까 나한테 변경 사항이 있다. 이 기준이죠. 내 무선국에는 최초에는 하나만 등록이 돼 있었는데 하나를 더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는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5W 핸디, 그러니까 5W 무전기를 등록을 할 거냐, 추가로. 50W 차량용을 등록을 할 거냐, 이동국용으로. 100W 베이스 고정국용으로 등록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신청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50W 이동형이나 고정국을 하실 때는 리그, 그러니까 무전기와 송수신을 담당하는 안테나 것까지, 안테나 부분까지 같이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해외 직구한 무전기는 준공검사를 받으셔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주파수 환경에 맞게 주파수 묶음이라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환경에 맞게 그 기준 통과를 해야 되죠. 스프리오스가 발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래서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가 되면은 이렇게 무선국 증명서 검사, 예, 무선국 검사 증명 완료서 요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네.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 본부장, 이거는 이제 북서울 본부장, 예, 이제 검사관이 제 사무실이나 집으로 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할, 그 거주지 관할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선국 증명서가 나옵니다. 무선국 증명서가. 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직구한 무전기일지라도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전기를 등록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약간 두서없이, 네. 처음에는 좀 두서 있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두서없이 또 진행이 막 돼버렸습니다. 네. 4급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 4급 아마추어 무선 자격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 구입 방법과 요령,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서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4급 면허를 취득을 하실 수 있고, 무전기를 구입하시고 나서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아마추어 무선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주변에 많은 국장님들과 또 본부장님, 네, 지인 찬스, 네, 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은 매주 올라오는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S1TUB였습니다. 73